자, 그러니까 우선 반갑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시험에 합격한 분들을 위해서 짠짠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네. 그래서 사주 구성법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면 아는 옆에 분한테 배우세요. 네, 시간을 전략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자 4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오행관계론이 있습니다. 오행관계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목화토금수 5가지 오행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목화토금수 이렇게 순서를 적어 놓고요. 바로 옆에 끼리 만나면 상생의 관계예요. 한 칸 건너뛰면 상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상생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상생은 목생화 상생이라고 합니다. 목생화. 자, 이건 우리가 물상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불은 나무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얘기예요. 불은. 그러면 목생화의 관계에서 화는 목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목은 화를 위해서 뭐가 베푸는 거고 봉사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목생화. 그래서 목이 화를 도울 수 있지만 화가 목을 도울 수는 없다 이랬어요. 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울 수는 있다. 왜 도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목이 너무 완하면은 화로다가 덜어낼 수 있으니까 도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화가 토를 만나게 되면 화생토예요. 화생토. 자, 이것도 똑같죠.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걸 우리가 화생토라고 하는 거예요. 재가 남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화가 토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화가 토를 망가뜨리기도 해요. 왜? 너무 달달 볶아가 뜨거워서 토의 기능을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도 화가 토를 도와주지만은 토가 화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상생은 못해도 왜 도와주는가 하면 너무 뜨거울 적에 젖은 흙으로다가 기운을 빼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토생금. 자, 우리가 물상으로 생각할 때 토생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우선 광물이나 돌이나 이것은 흙이 뭉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흙이 뭉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을 돌로 봤을 적에는 이제 퇴적돼 가지고 굳어서 돌로 변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화강암이라고 그래서 화산재가 굳어서 돌로 변한 경우도 있고, 변성암이라고 그래서 지구의 열에 의해서 변한 것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생토, 또 더 쉽게 얘기해서 토생금, 돌이나 광물은 땅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토가 금을 도와줄 수 있는데 금이 토를 생해줄 수는 없어도 도와줄 수는 있다 얘기예요. 흙이 너무 많아서 문제됐을 적에 돌을 걷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금생수.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바위 틈에서 나온 물이 좋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기체가 액체로 변한 게 뭡니까? 구름이에요. 기체가 액체로 변한 게 구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김을 있잖아요. 물을 끓여서 뿌옇게 나오는 김을 그거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액체. 네? 액체입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이게 되면 주전자 바로 가까운 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금 떨어져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인데 그럼 언제? 구름으로 하늘에 떠 있다가 서늘한 기운이 돌면은 그것이 응고가 돼서 물이 돼서 흐르는 거잖아요. 비가 되죠. 그럼 우리 아주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에 안에다 난방을 틀어놓게 되면은 유리창에 물 생기는 거 보셨잖아요. 별로. 그게 정확한 금생수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생을 한다. 그러면 상생 무조건 좋으냐? 상생은 기의 뭡니까? 통로에 기가 통한다는 얘기예요. 기의 흐름이에요, 상생은. 자, 목이 화로 흐르고, 화가 토로 흐르고, 토가 금으로 흐르고, 금이 수로 흐르고, 수가 다시 목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수생목. 목으로 흐르고. 이거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고, 겨울 가면 봄 온다. 이거 상생의 원리라는 얘기죠. 이게 상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토는 그럼 뭐냐? 이 토는 뭐냐? 이 광물은 땅 속에서 어차피 캐니까 지구라는 흙덩이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상생의 원리인데 이것도 적당히 해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좀 한 학기, 두 학기 하신 분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목생화하지만은 목이 너무 많으면은 불이 꺼져요. 그게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불이 꺼져요. 그 다음에 목생화하지만 화가 너무 커도 불이 꺼져요. 탈 연료가 없기 때문에 꺼져요. 또 화생토하지만은 화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말라서 못 쓰게 돼요. 토가 너무 많으면 재 때문에 불이 또 꺼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생에도 상극의 원리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극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역생이라고 하는데, 자, 토생금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은 흙에 묻혀버려요. 토다 금매라고 합니다. 묻혀버려요. 다음에 금이 너무 많으면 금다 토허. 왜? 안에 있는 광물이고 돌이고 너무 편하게 되면 불이 무너지고 흙이 무너지는 원리. 이런 거. 금생수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금다수탁. 물이 탁해져요. 물이 조금 쇠에 묻어 있으면 녹물이 되고 뻘개지기 때문에 탁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금다수칠. 수다금칠. 쇠가 물에 잠겨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수생목하지만은 목이 너무 많으면은 물이 마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물이 너무 많으면 수다부목. 나무가 물에 뜨기도 하고 뿌리가 썩기도 해요. 그래야 부목. 경우에 따라서는 뜰 부자를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뭡니까? 썩을 부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부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도 항상 적당해야 좋다. 여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으로 태어났는데 화가 너무 강하다. 그런 것들이 자식한테 올인하다 내가 흑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상생의 원리를 이렇고 상극의 원리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목은 토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또 수는 화를 극하고 이렇게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극도 그러면 극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극은 성숙입니다. 기의 불통은 맞지만은 성숙이에요. 그래서 성숙은 뭡니까? 자, 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름으로 갈 수 있고, 그죠? 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고,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무를 다듬어 쓸 수가 있고,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을 끌 수가 있다. 여기도 상극에도 또 역극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극토 하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은 토다 목절 나무가 부러져요. 금이 너무 또 목극토 하지만 목이 너무 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다 토 쇠 그래 무너진다는 얘기,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목분 그리기도 하고요. 자, 화극금 하지만은 화가 너무 많으면은 쇠를 녹여서 못 쓰게 되고요. 또 금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져요.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요. 자, 금금목 하지만은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목다 금결 그러죠. 또 금이 너무 많으면 금바 목분 적당히 잘라야 되는데 완전히 못 쓰게 잘라가지고 쓸 수 없는 나무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극화하지만 화가 너무 많으면 화다 수적 물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수가 너무 많으면 볼 것 없이 수다 화멸 불이 꺼져버리죠. 이렇게 상극의 원리에도 적당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 토로 태어났는데 무토나 기토로 태어났는데 목이 이렇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뭔가 목다 토 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토를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줘요? 화가 가운데 와 있으면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자, 극토화된 게 화가 있으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는 탐생망극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을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로 싸움을 말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게 적당해야 된다. 통제도 적당해야 되고, 다음에 상생도 적당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목이 토금의 재지가 없다면 무난히 자라서 하늘까지 뻗칠 것이다. 토의 중재와 금의 재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의 성장이 그칠 줄 알고 성숙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목이 토나 금의 재지가 없다면은 무한적으로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의 재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런 토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고, 목국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럼 목국토를 위해 상상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봄을 우리가 모광지절이라고 했잖아요. 봄 되게 되면은 모든 식물들이 땅을 뚫고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땅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고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살을 내줘도 내 몸을 내주고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상생도 화급금하지만은 화가 너무 많으면은 쇠는 너무 많이 녹여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칼 만들 만큼, 쟁기 만들 만큼만 녹여야 되는데 완전히 녹여서 없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토국수가 이게 있네. 토국수는 뭐예요?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흙으로다가 물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막아야지 너무 큰 흙으로 막게 되면 물이 흐르지를 못하고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다. 그래서 물의 근본은 흐르는 게 근본인데 흐르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좋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수일간들의 머리가 좋고 참 영리하고 고용능 있고 한데 지혜가 충만한데 토에가 많으면은 오히려 둔하더라 이게. 물의 근본은 뭡니까? 땅을 촉촉이 적시는 근본하고 나무 기르는 근본하고 흘러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상생, 상극의 원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생은 좋고 상극은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뭔가 많은 거는 그걸 해서 제지를 해야 되고 적은 거는 뭡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모기 너무 많다. 그럼 봄에 태어난 모기면 모광시절이니까 모기 왕할 염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가 너무 많으면 자랄 온전치 못하니까 흙으로다가 솎아줘야 된다. 벌목을 해주고 수컷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토가 너무 많으면 어때?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죠. 나무를 심어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에 화극금 마지막 금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돼요? 나무로다가 불을 떼주든가 화로다가 도와줘야 된다 얘기. 감당이 안 되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이 화가 너무 많아 금이 녹게 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토를 집어넣어서 쌈을 말려주든가 아니면은 수로다가 불을 말아줘야 됩니다. 제지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고 자, 금금목한데 나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어때요? 도끼 2개, 3개 더 갖다 솎아야 되겠죠. 너무 많으면은. 근데 반대로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로다가 금을 막아주든가 수로다가 쌈을 말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수국화하지만은 불이 너무 많으면 불이 너무 많으면 물을 어떻게 돼? 보태줘야 되고 그럼 보태준다는 건 뭡니까? 금생수를 해주든가 술을 더 보태주든가 해야 야를 상대를 할 수 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아서 불이 타지 못할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때? 목으로다가 불을 뗄감을 대서 태워주든가 화로다가 도와주든가 둘 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 자평학의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센 놈, 너무 강한 거 기운 빼주고 너무 약한 거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준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해준다고 그래요. 부는 부축해 약하거든 부축해준다. 약하거든 세거든 가지 말라고 막아준다. 그만하라고 제지해준다. 이렇게 상생의 원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딱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은 장하게 해놨는데 결론은 딱 이겁니다. 예.
그러면 사주를 뽑았을 적에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게 사주의 병이에요. 너무 많아서 문제되는 게 꼭 거기 병이에요. 병이면 어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게 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 사람이 가을에 태어났을 확률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 화가 들어와서 금을 제어시켜줘야, 녹여줘야 쓸 수 있는 금이 쇠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로다가 기분을 빼주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금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금이 너무 많은데 화로다가 제재시켜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교육이 훈육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토로다가 금이 약한 걸 토로다가 도와주는 것도, 토생금으로 생해주는 것도 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위험에 처한 걸 구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죠. 위험에 처한 걸 구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 가을에 태어나서 이렇게 금이 너무 많다 얘기예요. 그러면 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러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게 살중이 돼서 살이 됐으니까. 어려운데 더하면은 화가 있어서 병신합을 해줘줬고, 화급금을 해도 정화가 있어서 화급금을 해도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은 구해주든가 도와주든가. 그 다음에 너무 자만하고 시건방지고 남한테 민폐일 것 같으면, 법을 어길 것 같은가 죄를 질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제재해 주는 거, 그것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개념은 조금 다르겠죠. 훈육이니까, 그죠? 네 이거 하지 마 하면 그 훈육이 되고, 그래서 너 힘드니까 먹어 하면 뭐가 돼요? 그건 부가 되니까 훈육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생만 있고 상극이 없다면 만물이 무한정 생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상극이 있어야 성숙이 된다는 거죠. 상극이 있어야. 특히 우리 이런 거 있죠. 지금 청소년기에 혈기를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일 저지르고 사고 친다는 육가는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자제력 떨어지는 자제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성숙의 과정이라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또 작용을 한다.